아이슬란드에서 자연은 단순한 풍경이 아니라 살아 숨쉬는 예측 불가능하며 지배적인 힘입니다. 활화산, 수천 년 된 빙하, 매서운 바람, 그리고 가차없는 바다로 형성된 이 땅에서 생명은 놀라운 방식으로 저항해왔다. 지구 내부에서 솟아오르는 불과 광활한 풍경을 덮은 얼음 사이에는 거의 탐험되지 않은 야생 세계가 있으며 각 동물은 극도의 적응 흔적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다큐멘터리는 이 거친 영역을 파고들어 아이슬란드 야생동물이 지구상에서 가장 도전적인 환경 중 하나에서 어떻게 살아남는지 밝힙니다. 이곳에서는 바람과 거대한 절벽에 부딪히는 파도 소리가 침묵을 깨뜨린다. 계절은 급격히 바뀌며 거의 완전한 어둠의 달과 끝없는 빛의 날을 번갈아 가며 나옵니다. 이 극단적인 상황에서 독특한 종들은 절대적인 대조 속에서 살아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 여정 내내 우리는 아이슬란드에 서식할 뿐만 아니라 생존을 위해 힘과 지능, 자연과의 균형이 필요한 이 미개척 땅의 정신을 대표하는 동물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얼어붙은 하늘을 도전하는 새 중에는 크기는 작지만 지구력은 거대한 퍼핀이 있습니다. 가파른 절벽을 집으로 얼음 바다를 먹이원으로 바꾸며 가장 연약한 생물들도 혹독한 환경 속에서 잘 살아남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탁 트인 들판과 얼어붙은 툰들에서 북극 여우는 완벽한 적응의 상징으로 등장하며 계절에 따라 털을 바꾸고 극한의 추위를 정밀한 생존 전략으로 맞서게 됩니다. 북대서양의 차가운 바다에서는 바다 표범이해 양 환경을 지배하며 바위 위에서 쉬는 순간과 먹이를 찾아 깊은 잠수를 번갈아 한다. 이 존재는 아이슬란드 바다의 풍부함과 야생동물의 균형을 위한 얼음바다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건조한 땅에서 평원과 화산 지역을 가로지르며 술록들은 먹이를 찾아 먼 거리를 이동하며 세대를 거쳐 내려온 이동과 저항의 전통을 이어갑니다. 그리고 강풍과 저온을 견디며 탁 트인 풍경 곳곳에 흩어져 있는 아이슬란드 양들이 있습니다. 아이슬란드에서 인간과 자연의 공존을 상징하는 가장 오래된 것 중 하나입니다. 소박하고 독립적인 이들은 환경에 적응하는 능력과 극단적인 환경 속에서 형성된 이 땅과 아이슬란드 사람들 사이에 깊은 유대감을 상징합니다. 이 다큐멘터리를 통해 이 동물들이 추위, 희소성, 갑작스러운 기후 변화에 어떻게 맞서는지 발견하며 생존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균형, 회복력, 자연에 대한 존중에 관한 교훈도 드러냅니다. 와일드 아이슬란드는 안락한 곳이 아니라 가장 준비된 자만이 번성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불과 얼음이 만나는 땅, 생명의 한계를 무너뜨리며 모든 생명체가 이 독특한 생태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을 탐험할 준비를 하세요. 이것이 바로 아이슬란드의 가장 순수하고 가장 거칠고 가장 진실한 모습입니다. 지구의 마지막 자연 개척지 중 하나를 여행하는 여정으로 생존은 지구 자체가 만들어내는 예술입니다. 많은 이들이 바다의 광대으로 알려진 퍼핀은 아이슬란드에서 가장 상징적인 새 중 하나입니다. 다채로운 부리, 컴팩트한 몸체, 호기심 어린 외모 덕분에 처음 보기에는 연약해 보일 수 있지만 사실 북대서양의 가장 혹독한 환경에서 진정한 생존자입니다. 대부분의 기간 동안 퍼핀은 대해상에서 살며 얼어붙은 바다, 거센 파도, 강한 바람을 견디며 번식기에만 육지로 돌아옵니다.
바다와 절벽 사이에 나뉘어 있는 이 삶은 완전히 다른 두 세계에 극단적으로 적응한 모습을 드러낸다. 아이슬란드 절벽은 육상 포식자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에 둥지 장소로 선택됩니다. 그곳에서 퍼피는 땅속 깊은 곳에 터널을 파거나 바위의 자연 균열을 이용해 새끼를 수용합니다. 이러한 행동은 지능과 전략을 보여주며 실수가 용서받지 않는 환경에서 종의 생존을 보장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여름에는 수천 마리의 퍼핀이 이 군락에 모여 조용한 절벽을 움직임과 독특한 소리로 가득한 진정한 살아있는 도시로 변모시킵니다. 바다에서 퍼피는 사냥꾼으로서 인상적인 실력을 보여준다. 육지에서는 어색해 보이는 짧은 날개가 수중에서는 실제 추진 도구가 됩니다. 깊은 곳까지 잠수하며 민첩하게 헤엄치며 청어와 케이펠 같은 작은 물고기를 잡습니다. 퍼핀의 가장 흥미로운 점 중 하나는 먹잇감을 가두는 특수 구조 덕분에 한 번에 여러 마리의 물고기를 부리에 물고 있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효율성은 바다로 갈 때마다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는 환경에서 새끼들에게 먹이를 제공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추운 적응은 퍼핀 생존의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밀도 높고 방수 깃털은 자연적인 열 단열 역할을 하여 얼음물과 끊임없는 바람으로부터 몸을 보호합니다. 또한 다리와 부리의 혈액순환을 조절하여 열 손실을 최소화하는데 이는 극지방과 아극지방에 사는 새들 사이에서 흔히 쓰이는 전략입니다. 퍼핀의 몸 모든 세부 사항은 아이슬란드의 극한 환경에 대응해 수천 년에 걸친 진화의 결과입니다. 카리스마 있는 외모에도 불구하고 퍼핀은 점점 더 많은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어류의 가용성이 줄어들어 새는 먹이를 찾아 더 먼 거리를 이동해야 했습니다. 해양온난화는 해양 균형을 변화시켜 종의 번식 성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퍼핀 개체 수가 이미 감소 조짐을 보이고 있어 과학자들과 환경운동가들이 이들의 보존에 대해 점점 더 큰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문화적으로 퍼핀은 아이슬란드에서 특별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이 상징은 아이슬란드 국민과 바다 사이의 연결을 상징하는 국가적 상징입니다. 절벽 위의 존재는 여름의 도래를 알리며 인간과 동물의 자연 주기가 중요함을 강조합니다. 퍼핀을 보호한다는 것은 바다, 절벽, 그리고 이 극한의 땅에서 생명을 유지하는 전체 생태계를 보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강한 바람과 절벽을 거스르며 날아가는 퍼핀을 보는 것은 야생 아이슬란드의 본질을 목격하는 것입니다. 이 그림은 연약함과 저항성 사이의 미묘한 경계를 나타내며 지구상에서 가장 혹독한 환경에서도 생명이 번성할 방법을 찾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퍼핀은 단순한 새가 아닙니다. 이 섬은 아이슬란드 자연의 적응, 인내, 그리고 조용한 힘의 상징입니다. 북극이 오는 아이슬란드에서 가장 상징적인 육상 포유류이며 지구의 극한의 추위에 가장 잘 적응한 생물 중 하나입니다.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고 바람이 일정하며 먹이가 항상 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 여우는 단순히 살아남는 것을 넘어 번성합니다. 크기는 작지만 지구력은 뛰어나며 얼음과 희소성에 의해 형성된 진화적 지능의 진정한 상징입니다. 다른 종들과 달리
북극 여우는 마지막 빙하기 이후 아이슬란드에 도착한 유일한 육상 포유류였습니다. 그들은 유럽 본토와 연결된 얼음 다리를 건너 섬에 도착했으며 거의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환경에 정착했습니다. 그 이후로 얼어붙은 평원, 탁 트인 툰드라, 해안 절벽, 외딴 화산 지역에 적응하며 아이슬란드 생태계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가장 인상적인 특징 중 하나는 계절에 따라 털 색깔을 바꿀 수 있다는 점입니다. 겨울에는 흰 털이 눈 속에서 완벽하게 위장되어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여름에는 털이 갈색과 회색 계열을 띠어 여우가 바위투성이 풍경과 어두운 흙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들 수 있게 합니다. 이 변화는 단순한 외형을 넘어 사냥과 포식자로부터 보호하는 데 필수적인 전략입니다. 북극 여우는 매우 기회주의적인 먹이를 섭취합니다. 부족함이 규칙인 환경에서는 이용 가능한 것에 적응합니다. 바다새, 알, 물고기, 작은 포유류, 곤충, 심지어 다른 포식자나 바다가 남긴 사체까지 먹습니다. 해안 지역에서는 조류 서식지를 따라가며 바다가 육지에 가져오는 것을 탐구하며 아이슬란드의 육상 환경과 해양 환경 간의 밀접한 관계를 보여줍니다. 가장 혹독한 겨울철, 사냥이 더욱 어려워지는 시기에는 여우는 체지방을 저장하는 능력과 매우 밀도 높은 털에 의존하는데 이는 모든 포유류 중 가장 따뜻한 털 중 하나로 여겨집니다. 짧은 귀와 단단한 주둥이는 열 손실을 줄이고 발톱에는 털이 덮여 있어 눈과 얼음 위를 얼지 않고 걸을 수 있습니다. 번식은 봄에 이루어지며 이때 조건이 개선되기 시작합니다. 굴들은 보호된 언덕에 파여 있으며 많은 곳이 여러 세대에 걸쳐 사용되었습니다. 이 굴들 중 일부는 수십 개의 입구와 내부 방을 가지고 있어 진정한 지하 미로를 형성한다. 이 복잡한 구조물은 새끼들을 추위, 바람, 잠재적 위협으로부터 보호하여 가혹한 환경에서 생존 가능성을 높입니다. 놀라운 적응에도 불구하고 북극 여우는 현대의 도전 과제에도 직면해 있습니다. 기후변화는 눈 패턴을 바꾸고 자연스러운 위장에 영향을 미치며 식량 공급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외딴 지역에서 증가하는 인류 존재는 그들의 전통적인 영토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극 여우는 아이슬란드 동물상의 회복력을 가장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북극 여우가 조용히 툰드라를 건너는 모습을 보는 것은 형태와 기능의 완벽한 조화를 목격하는 것입니다. 그의 몸과 행동의 모든 세부 사항은 지구상에서 가장 극한의 환경 중 하나에서 생존을 위한 끊임없는 투쟁을 반영한다. 그녀는 단순한 야생 아이슬란드 동물이 아닙니다. 얼음이 지배하는 풍경 속에서도 적응과 끈기, 그리고 생명을 유지하는 섬세한 균형의 살아있는 상징입니다. 아이슬란드를 둘러싼 차가운 바다, 즉 북대서양이 얼음 북극 해류와 만나는 곳에서 바다 표범은 이 극한 환경에서 가장 오래되고 적응력이 뛰어난 서식민 중 일부입니다. 이들은 해양 세계와 아이슬란드 해안의 바위 지형을 직접 연결하는 역할을 하며 강렬하고 거친 바다가 생존 규칙을 정의하는 영역에 살고 있습니다. 이 생물들에게 바다는 단순한 서식지가 아니라 힘과 인내, 정밀함이 요구되는 끊임없는 도전입니다.
물가에는 대부분의 삶을 바다에서 보내며 그곳에서 먹이와 보호를 찾습니다. 길고 유체역학적인 몸 덕분에 매우 효율적으로 수영할 수 있어 먼 거리에서도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앞뒤피는 진정한 자연스러운 키 역할을 하여 거친 물속에서 조종과 민첩성을 보장합니다. 얼음 표면 아래에서 물개는 조용한 사냥꾼으로 빠르고 계산된 움직임으로 물고기, 갑각류 두 종류를 쫓는다. 물개가 아이슬란드 환경에 적응하는 주요 특징 중 하나는 피부 아래에 두꺼운 지방층인 지방층입니다. 이 층은 열전련 역할을 하여 극심한 차가운 물에서도 천을 안정적으로 유지합니다. 또한 지방은 특히 겨울철 음식이 부족해질 때 에너지 저장 역할을 합니다. 이 특성은 상황이 급격히 변하는 바다에서 생존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바다에서의 기술에도 불구하고 물가에는 육지에도 의존합니다. 해안 암석, 모래톱, 작은 섬들은 휴식, 탈피, 번식지로 사용됩니다. 이 지역에서는 임시 집단을 형성하여 새끼가 태어나고 첫날을 보냅니다. 어미와 새끼 사이의 유대는 강하며 첫 순간은 바다에서 생존할 기본 기술을 배우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물가의 사회적 행동은 종마다 다르지만 많은 물개가 울음소리, 몸모양, 영역 분쟁 등 복잡한 상호작용을 보입니다. 이러한 행동들은 집단 조직과 번식 성공에 매우 중요합니다. 동시에 바다 표범은 해안 지역에서 자연 포식자와 인간의 존재가 끊임없이 위협이 되기 때문에 항상 경계해야 합니다. 물가에는 해양 생태계 균형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포식자로서 이들은 어류와 기타 생물의 개체 수를 조절하는 데 도움을 주어 해양 생태계의 건강에 기여합니다. 이들의 존재는 오염과 어류 자원 변화에 민감하여 수역의 환경적 질을 나타냅니다. 물가의 개체 수가 감소하면 해양 환경에 더 넓은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수십 년간 물가에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왔습니다. 해양오염, 온난해수, 그리고 해안 지역에서의 인간 개입이 이들의 서식지와 먹이원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구상에서 가장 혹독한 바다 중 하나에서도 놀라운 적응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존 노력과 보호구역은 이러한 개체군이 건강하게 유지되도록 하는 핵심입니다. 회색 아이슬란드 하늘 아래 바위 위에 쉬어있는 물개가 천천히 물에서 나오는 모습을 보는 것은 자연의 잔혹함 속에서 평온함을 목격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들은 강인함과 평온함의 균형을 상징하며 북극에서의 생존이 단지 공격성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과의 정밀한 적응과 조화에 달려있음을 보여줍니다. 물가에는 얼음과 바다로 형성된 이 땅에서 생명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아이슬란드 바다의 조용한 수호자입니다. 동부 아이슬란드의 광활한 평야에서는 용암지대, 탁 트인 툰드라, 눈 덮인 지역이 오가며 지형이 대부분 이어지는데 술록은 조용하고 강인한 존재입니다. 18세기에 아이슬란드에 도입된 이 종은 도전적인 환경을 경험했지만 뛰어난 적응 능력에 적합했습니다. 오늘날 술록은 아이슬란드 야생의 일부로
인내, 끊임없는 움직임, 극한 기상 속에서의 생존을 상징합니다. 술록은 계절에 따라 이동하며 먹이와 더 유리한 환경을 찾아 이동하는 이동 동물입니다. 여름에는 연속된 빛에 긴 낮을 이용해 강하게 먹이를 섭취하며 혹독한 겨울을 견딜 에너지를 축적합니다. 추운 계절에는 눈이 덜 깊고 식생에 접근할 수 있는 낮고 보호된 지역으로 이동합니다. 이 이동 패턴은 자원이 제한적이고 예측 불가능한 환경에서 생존에 필수적입니다. 술록의 가장 주목할 만한 적응 중 하나는 두껍고 매우 단열성이 뛰어난 털입니다. 공기를 가두는 속이 빈 털로 구성되어 극한의 추위와 매서운 바람으로부터 효율적인 보호를 제공합니다. 게다가 넓은 다리는 실제 자연 라켓 역할을 하여 체중을 분산시키고 눈 위를 가라앉지 않고 걸을 수 있게 해줍니다. 이러한 특성들은 얼음 지형과 울퉁불퉁한 지형을 횡단하는 데 완벽하게 적합합니다. 아이슬란드의 술록 식단은 주로 풀, 이끼, 지휘류, 작은 관목을 기반으로 합니다. 겨울에는 눈이 땅을 덮을 때 발굽으로 땅을 파서 숨겨진 먹이를 찾아냅니다. 이러한 행동은 끊임없는 신체적 노력을 필요로 하므로 에너지 효율성은 생존에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모든 움직임은 계산된 것으로 에너지를 낭비하면 가장 혹독한 추운 계절을 견디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술록은 계절에 따라 크기가 달라지는 무리로 생활합니다. 여름에는 큰 무리가 관찰되지만 겨울에는 무리가 더 작은 단위로 나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조직은 식량 경쟁을 줄이고 불리한 환경에 적응하기 쉽게 만듭니다. 개인 간의 소통은 발성, 몸 자세, 미묘한 움직임을 통해 이루어져 긴 여정 동안 집단의 응집력을 보장합니다. 힘과 지구력에도 불구하고 술록은 위협에 직면해 있습니다. 기후변화는 눈 덮개를 변화시키고 식량 공급에 영향을 주어 이동 경로를 예측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인간의 존재, 도로, 경제활동도 그들의 영토를 분열시켜 자연 이동을 어렵게 만듭니다. 개체군의 책임있는 관리와 모니터링은 보전과 인간 활동 간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문화적으로 술록은 추운 지역에서의 삶과 극한 환경에서의 생존과 연관된 중요한 상징적 위치를 차지합니다. 아이슬란드에서 그의 이미지는 외딴 풍경과 손대지 않은 자연의 개념과 연결되어 있다. 눈 덮인 용암지대를 천천히 건너는 술록을 보는 것은 동물과 환경 간의 조화를 목격하는 것이며 생명이 가장 혹독한 환경에 맞게 스스로를 형성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술록은 야생 아이슬란드에서 생명의 끊임없는 이동을 상징합니다. 그녀는 이 지역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적응, 자연주기에 대한 존중, 그리고 땅과의 깊은 연결이 필요하다고 우리에게 상기시킵니다. 불과 얼음 속에서 술록들은 조용한 길을 따라 아이슬란드 동물상의 가장 놀라운 이야기 중 하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이슬란드 양은 아이슬란드 풍경에서 단순한 동물 그 이상이다. 이는 인간과 극한 자연 간의 저항, 적응, 공존의 살아있는 상징입니다.
천년 전 최초의 노르드 정착민들이 도입한 이 품종은 수세기 동안 거의 변하지 않았으며 오직 섬의 혹독한 환경에 의해 형성되었습니다. 강한 바람, 저온, 바위가 많은 지형, 그리고 갑작스러운 날씨 변화로 인해 아이슬란드 양은 세계에서 가장 소박한 가축 중 하나로 변모했습니다. 아이슬란드 양의 가장 눈에 띄는 특징 중 하나는 두 겹의 뚜렷한 층으로 이루어진 이중 양모입니다. 외피는 길고 방수 기능이 있어 비, 눈, 바람으로부터 동물을 보호합니다. 내부층은 부드럽고 매우 단열되어 가장 혹독한 겨울에도 천을 유지합니다. 이 조합 덕분에 양은 연중 대부분을 야외에서 생존할 수 있는데 이는 지구상의 많은 지역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여름에는 아이슬란드 양들이 용암지대, 산악 경사면, 탁 트인 평야 등 광활한 자연 지역에서 자유롭게 방목합니다. 이 광범위한 방목 시스템은 동물들이 거의 야생적으로 환경을 이용하는 조상적 관계를 반영합니다. 그들은 먹이를 찾아 먼 거리를 이동하며 신체적 지구력과 어려운 지형에서 스스로를 파악하는 놀라운 능력을 발달시킵니다. 이 양들의 식단은 풀, 허브, 이끼 및 기타 내한성 식물을 기반으로 합니다. 이 간단하지만 효율적인 식단은 그들의 건강과 환경에 대한 적응에 기여합니다. 식생이 드문 지역에서도 양은 최대한 많은 영양분을 추출할 수 있어 놀라운 에너지 효율성을 보여줍니다. 이 능력은 식물 성장이 짧은 여름 기간 동안 제한적인 지역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생태학적 중요성 외에도 아이슬란드 양은 깊은 문화적 역할을 합니다. 이 섬은 아이슬란드 민족의 역사와 생존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수세대에 걸쳐 양모, 고기, 식량을 제공해 왔습니다. 인간과 양의 관계는 전통, 일상, 심지어 영토 점령까지 형성해 왔습니다. 많은 지역에서 도로는 느슨한 가축들과 공유되어 사회와 자연의 공존 개념을 강화합니다. 강인함에도 불구하고 아이슬란드 양은 현대에도 도전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는 식생의 자연 성장 주기에 영향을 미치며 인프라 확장은 전통적인 방목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무리의 지속 가능한 관리는 동물과 그 생태계 모두를 보존하여 토양 황폐화를 방지하고 환경 균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아이슬란드 양은 지역 생물 다양성에도 기여합니다. 방목은 식생의 성장을 조절하여 특정 식물의 과도한 성장을 막고 다른 종에게 유리한 개방된 경관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처럼 가축화된 동물임에도 불구하고 생태 균형을 유지하는 능동적 작용자 역할을 합니다. 무거운 하늘 아래 강한 바람을 뚫고 아이슬란드 양의 모습을 보는 것은 야생 아이슬란드의 본질을 목격하는 것입니다. 역경에 맞서 적응하는 능력과 인간 삶과 자연 환경 사이에 깊은 연결성을 나타냅니다. 불과 얼음의 땅에서 아이슬란드 양은 굳건하고 조용하며 강인하게 서 있으며 지구 자체가 형성한 수세기의 역사와 생존을 지니고 있다. 야생 아이슬란드는 자연의 거친 힘을 생생하게 그려낸 초상입니다.
활화산, 거대한 빙하, 얼어붙은 바다, 끊임없는 바람 사이에서 생명은 놀라운 방식으로 존재해 왔습니다. 이 다큐멘터리 전반에 걸쳐 우리는 이 극한의 땅에 서식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정의하는 동물들을 따라갑니다. 퍼핀, 북극여우, 물가에, 술록, 아이슬란드 양은 지구상에서 가장 도전적인 환경 중 하나에서 적응, 지구력, 균형의 다양한 형태를 대표합니다. 이 종들은 수천 년에 걸친 진화로 형성된 생존 역사를 드러냅니다. 퍼핀은 하늘과 바다를 지배하며 절벽과 얼음물도 정밀하게 헤쳐나간다. 북극여우는 조용한 툰드라를 가로지르며 자신을 위장하고 먹이를 확보하기 위해 외모를 바꾼다. 물가에는 극한의 추위를 유리하게 이용해 북쪽 바다에서 효율적으로 항해합니다. 술록은 땅과 계절의 리듬을 존중하며 이동 주기를 따릅니다. 그리고 인간과 자연의 공존을 상징하는 아이슬란드 양은 적응도 공존에서 태어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동물들은 고립되어 살지 않습니다. 이들은 기후, 바다, 경관의 모든 변화가 깊은 영향을 미치는 섬세한 시스템의 일부입니다. 지구 온난화, 인간의 개입, 자연 서식지 변화로 인한 변화가 수세기 동안 쌓아온 이 균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야생 아이슬란드를 보호한다는 것은 자연의 한계를 존중하고 가장 회복력 있는 환경에도 한계점이 있음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날은 단순한 시각적 장관을 넘어 성찰의 초대장입니다. 아이슬란드는 자연이 위대해지기 위해 길들일 필요가 없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 존재는 저의 속도로 존재하며 감이 넘는 자에게 명확한 규칙을 강요한다. 이 동물들을 관찰하는 것은 생존이 적응, 인내, 그리고 자연주기에 대한 존중에 달려 있음을 이해하게 됩니다. 이 다큐멘터리가 불과 얼음의 땅에 대한 감탄심을 불러일으켰다면 자연을 소중히 여기는 이 여정에 함께해 보세요. 야생지역과 전세계 동물 생명의 실제 이야기를 계속 탐험하려면 채널을 구독하세요. 이 콘텐츠를 응원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전하는 데 도움을 주시려면 좋아요를 남겨주세요. 그리고 경험을 저희와 공유해 주세요. 어디에서 보고 있는지, 그리고 이 동물들 중 어떤 동물이 가장 인상 깊었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야생동물을 알고 존중함으로써 우리는 야생동물을 보존하는 중요한 한 걸음을 내딛습니다. 아이슬란드는 여전히 길들여지지 않은 땅으로 남겠지만 그 동물들의 미래는 오늘 내리는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이 다큐멘터리는 여기서 끝나지만 야생의 이야기는 계속되고 당신도 그 일부가 됩니다.